자, 지구과학에 이어서 물리도 오늘 처음 수업 개강을 하는데, 지구과학에서 얘기했던 거 어떻게 관리할지를 한 번만 다시 얘기하고, 물리에 대한 거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하고 수업 바로 합시다. 일단은 약식으로 한다. 과제. 나는 통합과학 때 열심히 관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관리 조교를 써서 앞으로 관리를 할 거고, 국어 듣는 친구들은 뭐 알 수도 있는데 아마 국어 훈이쌤이나 국강쌤도 이렇게는 안 할 건데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단톡방을 만들 거야. 이건 공지방이에요. 공지방. 그래서 과제 주로 몇 쪽부터 몇 쪽까지가 숙제다 이렇게 과제를 공지하면 너네 개별 단톡방을 만들 거야. 학습방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나, 그 다음 조교가 한 명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너네 학생 들어가겠지? 그 다음 너네 엄마가 들어갈 거예요. 4명이 들어가 있다. 4명이.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절대로 내가 얘기하지 않을 거야. 조교도 얘기 안 해.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니들을 초대하면 꼭 얘기할 거야. 어머님 절대로 여기선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할 거야. 너네랑 싸우지 말라고. 그럼 너네들은 뭘 하냐? 오늘처럼 들어오지. 들어오면 내가 출결을 안 할 거야. 이제 너네가 출결을 할 거야. 내가 수업 시작할 때 핸드폰 끄내 할 거야. 출석 보내. 그럼 너네가 이 방에 그냥 엄마 나 출석했음 너네가 보내. 두 번째, 지각을 했어. 그럼 지각을 하면은 니들이 적는 거야. 엄마 미안 나 10분 지각했어. 그러면 왜? 사유를 적어야지. 밥이 늦게 나왔어 엄마. 니들이 적는 거야. 니들이. 근데 다시 얘기해줄게. 니들이 적지만 나도 그 방에 있어. 사기치다 걸리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사기치면 안 돼.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 이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시간이 돌아오기 전까지 과제를 여기다 올릴 거다. 너네가 한 과제를 이 방에다 올려요. 그럼 이 방에다가 올리면 조교가 이 과제를 취합할 거예요. 조교는 여기 열린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이 조교 선생님이 열린에서 잘 수업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잘 갔어요. 아무튼 이 조교 선생님이 여기 과제 취합을 해가지고, 과제는 언제까지 올리냐면 오늘 목요일이잖아. 다음 주 원래 내가 수요일날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려고 하는 밤 12시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새벽에 올리는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조교님들이 밤에 잠을 못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보내는 건 보내. 수업이 있는 날 우리는 물리니까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올리세요. 그럼 밤에 새벽 2시에 올리든 새벽 3시에 올리든 상관없는데 10시까지 올려야 조교가 취합한다. 그래서 나한테 보낼 거야, 파일을. 쌤, 얘는 숙제했고요, 얘는 안 했고요. 이걸 올려. 올리면은 내가 그거 다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너네들이 질문도 일로 올리세요. 그러니까 나랑 이제 개인 톡을 할 필요가 없어. 질문을 여기다 올리면은 조교가 이 질문을 다 취합할 거예요. 취합해가지고 내 수업하기 바로 전에 파일로 나에게 보내줄 거야. 그럼 그거를 내가 여기 따로 해설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질문 취합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질문 들어온 문제만 따로 만들어서 본 수업 시간에 바로 풀 거예요. 훨씬 나을 거야.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과제를 안 올렸어 니들이. 문제가 있지. 이 방에는 너네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이걸 보고 동욱이 쓰레기 새끼 과제를 안 올려? 그럼 집에서 너네를 조지겠지 아마. 그게 이제 나의 1차적 목표. 근데 2차적 목표, 과제를 계속 안 올려. 당연히 조교가 쫄 거야. 김동욱 학생 과제 올리세요. 조교 얘기할 거라고. 그럼 엄마도 보고 있는데 동욱이가 배째? 그래서 이제 안 올려 진짜. 싫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보고 이 새끼 미쳤네. 그러다가 이게 성적이 나오지. 성적이 나오면은 둘 중 하나겠지. 엄마한테 맞아서 뒤지든가 학원을 끊든가 둘 중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까지 장치를 마련했으니 제발 공부하라는 겁니다. 제발. 1학년 때와는 다르게 물화생지로 나눠지는 순간부터, 아까 얘기한 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1학년 때 통합과학을 3시간 일주일에 한 번 배웠지만 2학년 때는 한 과목당 2시간밖에 안 돼요.
이 2시간 안에 우리가 진도 나가고 문제 풀고 스킬 얘기해주고 할 게 더럽게 많아요. 그럼 너네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따라가기가 너무 빡세. 그래서 따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라는 취지로 내가 만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봅시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한 번도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조교가 이제 선생님 너네 1학년 때는 조교를 안 쓴 거고 다른 뭐 학원에서 계속 조교를 썼는데 조교들이 과제 검사하고 엄마한테 발송하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왠지 그거 어머님들 처음에는 되게 좋아. 우리 애가 과제를 했네 안 했네? 좋다가 나중엔 관심이 없어. 너네랑 똑같아. 처음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 우리 애가 과제를 안 했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엄마가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어. 그래서 아카에 입력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단톡방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린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건. 네, 여기서 너희들이 좀 잘만 하면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해 줄게. 놀 때도 합리적으로 노세요. 엄마가 너 게임하고 있으면 야 너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어? 엄마 단톡방 다 들어와 있잖아. 숙제 다 보냈어. 그럼 난 좀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합리적으로 놀란 말이야. 게임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해. 엄마한테 엄마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난 게임 할 거니까 말하지 마.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너희들도 머리가 컸으니까 좀 엄마랑 잘 얘기할 것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너네가 시간을 좀 잘 효율적으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고. 근데 하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야 요거 별론데? 그럼 바꿀 거야. 근데 하다가 진짜 괜찮은데? 그럼 뭐 추가적으로 뭘 장치를 마련하든가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는 걸로 합시다. 해보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1학년 때는 내가 뭐 운전고반이면은 내가 검사는 뭐 안 했지만 보통 이렇게 보면 알아. 우리 1학년 때 운전고 애들 뭐 몇 명 되지도 않아가지고 보면은 새끼 안 했고 이 새끼 중간중간 풀었고 이 쓰레기가 내가 한 명 걸렸어. 앞장 2장은 존나 잘 풀어. 그리고 가운데를 뻥 뚫어놓고 제일 뒤에 거만 또 푸는 거야. 야, 너 뭐야 이거? 하다가요. 그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이젠 그런 거 통하지 않아. 일일이 다 조교님이 봅니다. 조교가 여자인데 되게 꼼꼼해. 되게 꼼꼼하니까 웬만하면은 잘 푸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제를 올릴 때는 뭐 국영수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고 과학은 내가 항상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원래 완자를 줘야 되는데 완자가 저 데스크 욕하면 안 되지. 아무튼 주문을 못했어. 주문해달라 했는데 그래서 개념완성만 와가지고 오늘은 개념완성을 쓸 건데 다음 주에 오시면 내가 개념완성을 완자를 줄 거야. 근데 앞으로 진도도 완자로 나갈 거고 숙제는 당연히 완자가 몇 개 있겠지.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주간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주간지가 나가면 파일을 아까 지구과학에서 얘기한 대로 학원에서 수강하는 과목 숫자대로 이 파일을 준비를 해. 근데 이게 L자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얇어. 이거 준비하는 게 그닥 좋진 않아요. 그 너네 두꺼운 파일 있는 거 혹시 아냐? 두꺼워가지고 이게 여기에 이렇게 톡톡톡 끼를 수 있는 거 이렇게.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한 다음에 이걸로 하시고 여기 물리원 쓰세요 그냥. 물리원을 내가 주간지 준 게 1주차, 2주차 차곡차곡 넣으면 돼요. 그리고 문제 수를 많이 내진 않을 거야. 일주일에 주간지 문제는 평균적으로 한 30문제 정도. 통합과학 때 비교하면 훨씬 작아요. 훨씬. 하지만 과목당 30문제야. 난 물화생 듣는다 90문제입니다. 하지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안 줄 거야. 난 방학 때 공부하는 거는 선행학습을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쉬운 거 위주로 줄 거예요. 그럼 나는 항상 답지를 꼽아 줄 테니까 푸시고 그거 푼 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야. 풀고 채점하고 채점한 다음에 오답까지 하고 올리세요. 그래야 그게 너네들이 그거 오답 노트가 바로 돼. 아무튼 잘 이용하시면 훨씬 좋을 거다.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이제 OT 한 다음에 바로 수업합시다. 자, 일단은 물리는 지구과학과는 좀 다르게 3단원밖에 없습니다. 대단원이 3단원이에요.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있는데 물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는 1단원입니다. 1단원. 지금 보면 소단원으로 본다면은 1단원이 5개, 2단원도 5개, 3단원이 4개인가? 4개. 이밖에 안 돼. 근데 실제 내용을 본다면은 1단원이
전체 물리 원의 1년 과정에서 1단원이 어느 정도냐면 딱 여기까지예요.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단원이 딱 절반이에요. 내용을 보면. 학교 교과서도 보면은 교과서가 만약에 200페이지짜리 교과서야. 100페이지까지가 1단원이에요. 엄청 많아, 내용이. 그리고 제일 어려워. 자, 물리는 난이도로 보면 지구과학 얘기해 줄게. 지구과학은 아까 내가 편각, 복각하는 앞쪽 파트가 제일 어렵다 그랬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 낮아지지는 않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냥 쭉 갑니다. 천체 파트 할 때 다시 쭉 올라가요. 보시면 네, 다 해줄게. 지구과학 난이도 쭉 요거야. 화학 할 건데 얘기 토요일날 할 건데 화학도 얘랑 똑같아. 경향성이 1, 4단원이 어렵고 가운데 건 쉬워. 근데 화학은 이렇게 된다. 쭉 이렇게 돼. 개 어려워요. 너네 화학을 내가 토요일날도 얘기할 건데 왜 화학을 선택한 거야? 난 화학 선택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존나 어렵다는 거 각오하고 와야 돼. 진짜 처음 하는 거 개 어렵습니다. 이제 생명과학 얘기해 줄게. 생명과학 바닥을 기어요. 그러다가 톡 떡상. 그리고 없어져. 난이도가 없어 여긴. 자, 물리 마지막 물리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떡상이에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리를 접근을 처음에 하면은 야씨 내용은 똑같아. 오늘 내가 하는 게 우리 통합과학 때부터 나랑 수업했던 애들은 만약에 너네 예비고일부터 나랑 들었잖아? 네 번째 들을 거야. 뭐 할 거냐? 그래프 변환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처음 듣는 친구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젠 통합과학은 그거 알면 문제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풀 수 있거든. 물리는 그게 시작이야. 그걸 해가지고 이제 등가속 운동이나 여러 가지 운동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워 처음에. 근데 계속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2단원, 3단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충분히 할만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단원이 여기까지잖아. 1, 2, 3, 4, 5. 자, 모든 학교 기준이야. 작년 기준. 물론 재작년에 약간 다르긴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1학기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이거밖에 없어. 1학기 기말고사가 여기야. 그러니까 1단원이 제일 어려우니까 1단원을 1학기 중간 기말로 다 봐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교 기준에서는 2단원이 2학기 중간고사, 3단원이 2학기 기말고사야. 즉 물리를 가끔 이런 애가 있다? 일단 신청했어. 그래서 1학기 때 와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대. 자기는 물리적 재능이 없대. 저는요 병신인가 봐요.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운전고야. 1학기가 끝나면은 변경할 수 있어요. 운전고는. 그리고 운전고는 물리 하다가 아이씨 도저히 안 되겠다. 바꿔! 지구과로 바꾼다? 걔가 제일 상병신이야. 더 제일 낮아져 계속. 2학기 때는 충분히 할 만하더군. 근데 1학기 때 해보고 대이면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물리는 1단원이 매우 어려워요. 매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방학 기간 동안에 내가 아까 지구과학은 전체 내용 중에 어려운 거 골라서 한다 했잖아. 물리는 그런 거 없어. 1단원만 할 거야. 이게 제일 어렵거든. 안 해 다른 거. 근데 만약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한다면은 2단원의 전자기 파트를 조금 하긴 할 건데 거의 안 할 겁니다. 이번 방학 2달 8주 동안 1단원을 거의 할 거예요. 거의. 대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물리의 수능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일과 에너지입니다. 여기가 중딩 때부터 너희들이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돼. 그게 끝이야. 그게 개 어렵습니다. 쌤, 그게 어떻게 어려워요? 경험해보면 알아. 너는 화학이랑 물리랑 생명이랑 지구랑 다른 점이 있다? 생명 킬러 문제, 유전이겠지. 유전 문제는 수능에 나오잖아. 답이 틀려요. 화학, 몰라 샹. 물리,
손을 쓸 수 없어요. 시작이 안 돼. 접근이 안 돼, 물리는. 킬러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물리는 차라리 깔끔해. 수능에도 차라리 깔끔해. 깔끔히 포기하면 돼. 시작하지 않으면 되거든. 이거는 내가 고3들한테도 얘기해. 고3도 지금 8주 특강에 고3 다 끝내. 다 끝내는데 난 이걸 수업을 아예 안 해요. 한 번 해, 한 번. 제일 어렵지만 안 해. 왜 안 할까? 고3들에게도 물리 1 듣는 애들이 몇 명 되는데 첫 시간 내가 그 얘기거든. 걔네들 중에는 물론 수능에서 1등급을 바라고 만점을 바라는 애도 있겠지만 그 새끼도 이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게 완벽해지고 이걸 하는 거야. 그만큼 어려워. 이걸 내가 여름방학 서머 기간에 6주 정도 특강으로 킬러 특강만 잡아 이 문제만 풀어요. 6주일 동안. 애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늙어가. 이 문제를 내가 과제로 30문제 똑같이 주거든? 근데 그 30문제는 한 문제 푸는 게 30분 걸려요. 너무 어려워. 근데 그렇게 끝까지 노력해야 점차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야 한 문제당 5분에 끝낼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수능에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작년에 그 문제를 맞춘, 요번 수능이지? 요번 수능을 맞춘 애가 있지, 당연히. 여기도 있어요. 니네 운전고 선배도 맞췄어, 그 문제를. 근데 그 병신이 다른 문제에서 시각장애를 노리를 했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춰놓고 말이야. 아무튼 간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하긴 할 건데 엄청 심한 문제는 얘기해봐야 니들이 못 풀어. 이번 겨울방학 때야. 내가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할 파트는 여기와 여기에요. 이건 할만해. 연력학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 뭐 연력학 1법칙, 연력학 2법칙. 이번에 우리 하긴 했지. 언제 했냐? 우리 연구기간 얘기할 때 1종 연구기간은 연력학 제1법칙에 의뢰돼서 만들 수 없다. 뭐 2종 연구기간은 1법칙 만족하지만 2법칙은 만족하지 못해서 안 된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왠지 어려워 보이지만 할만해. 자, 요게 드디어 너네들을 처음 이제 또 나오는 개념이에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상대성 이론도 얘기를 할 때 이건 내가 그 수업하기 전에 한번 딱 얘기할 거야. 이 상대성 이론 수업은 한 번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면 심각해집니다. 웨비우스의 띠가 돼. 한 번 들어서 이해를 못하잖아. 아마 너네 기말고사 볼 때까지 계속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딱 재보면 돼. 한 번 딱 했을 때 할만한데? 그러면 여기 파트 완벽할 수 있어. 한 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얘랑 얘가 시간이 다르게 가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어. 근데 이걸 이해하면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건가? 뭐 그건 아니야. 이해력이 좀 좋은 거긴 해. 한 번 들었을 때 이해하면은 여기 잘합니다. 근데 한 번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면은 아니 그렇게 될 거야. 계속 문제 풀 때도 왜? 계속 이렇게 돼. 근데 여기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면은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얘기를 할게. 대신 여기도 심화 문제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던 게 딱 여기에요.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 우리 통합과학 때 뭐 배웠니? 1학기 1학기 기말고사 때 했지? 1학기 기말고사 때 뭐 배웠어? 역학이라는 거 배웠잖아, 역학. 내가 통합과학 내용 책으로 한번 보여줄게. 지금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랑 물리 1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통합과학 완자거든? 이제 너네 뭐 다시는 안 보겠지, 이거. 통합과학 완자. 자, 요게 역학과 에너지라는 파트를 너네가 배운 게 여기.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 이동거리 변이 구한 거 기억나시나? 그래서 이동거리가 뭐고 변이가 뭐고 이동거리에 대한 단위가 속력이고 변이에 대한 단위가 속도다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 배운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첫 번째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속도가 어떻게 돼가지고 힘이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알짜면 어떻게 되냐. 힘과 가속도에서 뉴턴의 이법칙이라고 얘기하는 F는 ma. 이게 내가 물리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등속 직선 운동 해가지고 그래프 했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물리 1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네가 배웠던 게 운동량 충격. 이건 우리 안 나와요. 중력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거의 물리 1에서는 안 나오고 이 중력보다는 우리 이것도 안 나와. 포물선 운동은 물리 2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운동량, 충격량. 관성 나오면서 운동량, 충격량. 요게 우리가 통합과학에 배웠던 건데 물리 1에도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역학과 에너지에서 처음에 똑같지? 이동거리 변이, 속력과 속도. 그러니까 교재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 이게.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첫 번째는 당연히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할 거야. 그래프라는 걸. 근데 그래프를 얘기하기 이전에 개념을 좀 잡아야 되고 그 개념에 대한 것만 조금 얘기하고 바로 그래프로 갑시다. 자, 이제 물리 시작을 해보자. 자, 물리 1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운동이라는 파트예요. 그 책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여러 가지 운동. 그럼 운동을 얘기하니까 내가 이거 통합과학 때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쪽 파트를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머릿속에서 너네들이 그려야 돼요.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머릿속에서 그리면 조금 편해져.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얘기할 때, 자, 표현, 그 다음 단어. 자, 물리가, 뭐 너네들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너네가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단어야. 이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조금 힘들어요. 첫 번째 이제 물리 1에서 표현되어지는 단어 중에 첫 번째가 이동거리예요. 두 번째가 변위라는 표현이 나와. 그 다음 속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속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예전에 배웠던 걸 기억나시는 분들은 좋은 거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동거리의 뜻은 뭔지 아니? 이건 말 그대로야. 그냥 내가 이동한 거리예요. 내 발로 이동한 거리야. 자, 결국 A점이 있고 B점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대. 가는 방법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포물선 운동을 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이거 모든 하나하나가 이동거리예요. 내가 얼만큼 갔냐. 대신 변이는 이동거리와 비슷하지만 이동한 거리의 최단거리입니다. 이게 변이에요. 가장 짧게 이동한 거리, 이걸 변이라고 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쉽냐면은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이은 직선거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최단거리거든. 점이 2점이면은 최단거리는 당연히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서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변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쌤, A가 여기고요, B가 여긴데요. 얘가 일로 간 다음에 돌아가지고 일로 오면 이동거리는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직선거리는 이건데 그럼 이때는 변이는 빨간색이고 이동거리는 이거 두 개 합친 겁니까? 이게 맞아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동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거든. 즉 이동거리는 방향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내 발로 간 것만 이동거리라고 해. 근데 변이는 직선이잖아. 그럼 A가 출발점이고 B가 도착점이라면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은 직선의 화살표의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 그래서 얘는 방향을 고려한 값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 방향을 고려할 수 있게끔 설정해 놓은 단어가 변이에요. 변이. 이걸 이용한 게 속력과 속도예요. 자, 속력이든 속도든 우리는 중딩까지는 똑같았다라고 배웠을 텐데, 자, 일단 분모값 똑같습니다. 우리 초딩 때부터 공부했던 요거 거, 속, 시. 그럼 속도 빼면, 속력 빼면 시간분의 거리죠? 똑같아. 얘도 시간분의, 얘도 시간분의 이렇게 되는데 속력을 쓸 때는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쓴다는 거죠. 요 값을. 근데 속도를 계산할 때만 시간분의 거리,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거리인 변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너네도 알다시피
속도나 속력이 개념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방향을 설정하면 속도고 방향 설정을 안 하면 속력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걸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속도가 또는 속력이 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가속도로 하죠. 너네 한 번이라도 가속력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니? 가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진다라고 알면 속력도 빨라질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거든. 대신 가속력은 표현이 없는 거야. 가속도밖에 없어요. 자, 이제부터 외워야 된다. 가속도는 언제나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물리 파트 풀 때 가속도가 나오면 항상 머리에 박아야 돼.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럼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요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죠? 뭐든 상관없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거의 반대가 마이너스로 잡는 거예요. 결국 가속도든 속도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는 크고 작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속도든 가속도든 플러스 마이너스의 뜻은 방향입니다. 방향이야. 크고 작다가 아니야. 방향.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다. 아,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구나.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들을 아셨다면 이 단어들을 표현하니까 이걸 다 쓰기 짜증나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어 알파벳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동 거리는 앞으로 S라고 표현할 거예요. S. 자, 근데 그럼 쌤, 변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변위도 결국 가는 거리긴 해. 근데 방향이 있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걸 이제 벡터라고 하거든. 너네 뭐 이제 기백 이런 거 배울 때 그 벡터가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화살표 설정하면은 이게 이제 변이다라고 하면 돼요. 속력 마찬가지 V로 합니다. V. 자, V인데 속도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속도도 V라고 설정하시고 벡터량으로 표현하면 돼요. 요게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차피 벡터 값으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다시 얘기해 줄게. 속력을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가속력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굳이 벡터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가속도는. 그래서 가속도는 그냥 A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로 직선을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가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만들 겁니다. 자, 그래프는 맞다. 요거 잠깐만 한 개 더 얘기해 줄게. 쌤요, 가려고 하는 방향이 플러스고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럼 가려고 하는 게 이쪽인데 얘가 뒤로 가면 그럼 마이너스인 방향인 건 알겠는데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니들이 봐봐. 이게 플러스면 이건 마이너스인지는 알겠어. 근데 일로 온 다음에 일로 가버리면은 이건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물리원은 안 나와요. 물리원은 직선상의 운동만 나와요. 그럼 이거 언제 나오겠냐? 물투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물투는 그냥 공간적인 게 추가될 뿐이에요. 내용이 똑같아, 물리원이랑. 근데 공간적인 게 좀 추가될 거니까 좀 내용이 짜증나지만 결국은 똑같아. 아무튼 그래서 물리원은 직선상의 움직임밖에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자, 그래프는 이제 무조건 4개의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4개. ST 그래프, 그 다음 VT 그래프, 그 다음이 AT 그래프, 마지막이 FT 그래프. 요 4개만 알면은 일반적으로 1단원에서 물어보고 싶은 모든 물리량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프 4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만 있으면 돼요. 이 바꾸는 방법만 오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요거를 몇 개 더 해볼게. ST 그래프, 그 다음 VT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VT 그래프 0에서부터 플러스 자, 이건 밑에다 해봅시다. 요거까지는 똑같이 할게. VT, 그 다음에 여기 AT 그래프,
FT 그래프. 자, 일단은 두 개 먼저 할 건데, 먼저 우리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지만 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신 분들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얘기할게. F 힘이죠. 힘. force라고 해. 얘의 단위가 뭐니? 뉴턴이요. 뉴턴. 자, F라고 얘기를 하는 걸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지만 물리원이든 투든 대학 물리학이든 일반 물리학이든 제일 중요한 공식은 이 공식입니다. F는 MA. 이건 머리에 박아야 돼요. 이건 머리에 박아야 돼. F는 MA. 이게 뉴턴 법칙 할 때 뉴턴 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도 할 건데 일단 얘는 머리에 박으세요. 자, 그런데 잘 봐라. 내가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 뭐? 가속도는 벡터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왜? 가속력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가속도는 방향을 고려한 값이야? 고려하지 않은 값이야? 가속도는 고려한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거라고 얘는. 그럼 봐봐라. 가속도의 방향이 있는 거라면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힘이야. 질량이 뭐 방향이 있겠냐?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있다는 거는 힘도 방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우리가 배우는 모든 물리량 중에 방향 설정을 안 하는 유일한 물리량은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에 대한 속력. 이거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리학에서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가속도든 힘이든. 됐고, 자, 이제 단위를 써볼게. 이동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를 뭘 쓰니? 여러 가지 단위가 있죠. 얼마나 이동했냐? 몇 센치 갔냐? 몇 미터 갔냐? 몇 킬로미터 갔냐? 다 써요. 근데 물리원에서는 무조건 미터를 물어봅니다. 너 몇 미터 갔니?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고 이건 식에서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변이도 결국 직선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쓰는 단위는 그냥 미터예요. 너 몇 미터 갔니? 변이는 몇 미터니? 속력. 자, 얘도 미터 퍼 세크.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시간분의 거리인데 얘는 시간분의 변이 값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속도는. 근데 어차피 얘도 미터잖아. 몇 미터 갔는지. 그럼 얘도 어차피 단위는 똑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가속도입니다. 이 새끼는 단위를 꼭 기억해야 돼. 가속도. 자, 가속도는 단위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가속도의 뜻은 속도의 변화. 자, 봐봐. 가속도는 너네가 그냥 아는 거 입으로 뱉어봐. 공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속도라고 하면 뜻이 뭐겠냐? 속도를 가해준다. 이거잖아,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지? 물리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속도를 가해준다는 뜻은 원래보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잖아. 그럼 속도가 변한다는 거잖아. 그 변한 게 얼마냐를 아는 게 가속도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변한 속도가 얼마인지. 근데 이렇게 볼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점점 빨라져가지고 마지막이 10m/s 됐다. 그럼 내가 속도의 변화가 얼마야? 10이지. 0에서 10까지 변했으니까 변화량은 10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10m/s까지 될 건데 이때랑 똑같이 마지막에 10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다르죠. 다시 처음에 해서 10이 되는 거랑 처음부터 해서 10이 되는 거랑 가속도가 다르지다. 그래서 뭐를 나눠야 되냐면 시간의 변화를 나눠야 됩니다.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변한 게 가속도가 큰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써볼게요. 단위를. 시간의 단위는 보통 뭘 쓰니? 뭐 당연히 분을 쓸 수도 있고 시간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간의 단위는 세크를 씁니다. 세크. 초예요. 초.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잖아. 자,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퍼 세크입니다. 너네 퍼가 뭔 줄은 알지? 퍼의 뜻이 뭐냐, 퍼?
분수예요, 분수.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 얘가 분자로 들어가는 거야. 세크분의 미터를 표현하기 쉽도록 얘를 슉 돌려서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퍼 왼쪽에 있는 게 분자 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 값이야.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1초에 몇 미터 퍼 세컨드 변했냐, 이게 가속도예요. 초당 속도 변화량, 가속도. 이거 써놔. 초당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1초에 몇 미터 퍼 세크가 변했다,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 근데 이건 번분수로 우리가 나타낸다면은 세크분의 미터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요게 분수였잖아, 요게. 그러면 우리 번분수로 쓰면 세크 제곱분의 미터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의 단위를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사전적인 글씨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 물리는. 꼭 이 사고를 하세요, 사고를. 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속도 제곱을 그냥 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로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좋아요. 물리는 첫 번째는 무조건 이해야. 이해가 돼야 돼. 이걸 외울 수 없어요. 외워도 되지. 이걸 외워서 하면 절대 킬러 문제 못 맞춥니다. 킬러 문제는 이거대로 구하라고 안 줘요. 다른 이상한 조건을 줘. 거기서부터 파생을 해서 니들이 와야 돼. 그래서 꼭 이해를 먼저 해야 돼. 단 이해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공식을 외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물리원을 수업할 때 공식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해. 이걸 외워봐야 심화 문제에 접근이 안 되거든. 근데 이해가 되면은 공식 외우는 게 편해요. 나중에 합시다. 자, 이제 그려볼게 한번. 자, 지금 보면 모든 X축 성분은 다 시간이에요. 모든 X축은 시간이야, 시간. 근데 Y축 성분만 달라진 거야. 자, 그럼 먼저 그래프 한 개 그려보자. 요렇게 됐대. 야, 뭐 값을 매기진 않을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처음 수업했을 때 물리원의 첫 번째 물체 운동 파트는 머릿속에서 그려야 된댔어. 이 물체가 어떻게 가는지를. 야, 지금 뭐가 일정한 거니? 야, 내가 지금부터 쓰는 이 V는 아직 안 썼지만 무조건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벡터로 할 거야. 속력에 대한 단위는 안 쓸 거야. 거의 다 속도만 쓸 거예요. 속도만. 내가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너희들도 그냥 속도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간다는 거냐?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되죠.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Y축 성분이 그대로잖아. 그럼 지금 얘 값이 뭐 10이든 100이든 상관없고 그 속도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머릿속에서 그려보라고. 속도가 일정하게 간다. 그럼 봐봐. 내가 1m/s를 할게. 그럼 1m/s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다. 자, 그러면 1m/s로 계속 가면은 시간당 간 거리가 어떨까? 똑같지. 같은 속도로 가니까 1초에 1m 가는 게 1m/s 아니냐? 결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파생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가면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일정해야죠. 1초에 1m 갔으면 그 다음 1초에도 1m 가야 되고 그 다음 1초에도 1m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 점에 만나야 된다고. 요 점에 만나야 돼. 요 점에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나와? 직선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물체와 이 물체는 같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달라졌으니까 달라 보인다고. 그게 아니라고. 같은 물체입니다. 자, 다시 이 그래프를 이걸로 바꿉니다. 자, 그럼 생각 잘해. 근데 분명히 가속도의 정의는 초당 속도 변화라고 했어. 그지? 그럼 1초당
몇 미터 퍼 세크가 변했냐. 몇 미터 퍼 세크 변했냐. 변한 게 어딨어. 안 변했잖아.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안 변했으니까 없죠. 변하지 않은 겁니다, 속도가. 그러면 가속도는 0이에요. 자, 이제 외울 게 한 개 나왔네.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외우는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은 무조건 가속도가 0입니다. 가속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속도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얘로 바꿔봅시다. 알아? 선생님 갑자기 왜 힘이에요? 이거잖아, 이거. F. 요 값을 구하라는 건데 질량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물체가. 근데 가속도가 0이라며. 이게 0이면은 얘가 100km든 200km든 0을 곱하면 이게 0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FT 그래프도 0입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일단 내가 한 개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 과정을 보여줬거든.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 자, 요리됩니다. 이 운동을 머릿속에서 잘 판단해 보시고 이걸 얘로 바꿔보세요. 어차피 값은 안 줄 거야. 몇 컴마 몇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게 어떻게 될지만 생각해봐. 얼른 해. 머릿속에서 이 새끼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을 해봐. 그려봤냐? 자, 봅시다 한번. 자, 이 물체는 지금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에요. 정지야, 정지. 근데 간단하게 본다면 1초에 1m/s 였다면 그 다음 1초가 지나면 속도가 빨라졌죠. 그 다음 1초가 지나면 또 빨라져. 근데 그럼 이건 정지했다가 처음엔 느렸지만 점점 빨라진다는 뜻 아닌가? 요걸 우리는 시간당 속도 증가량이 일정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등가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속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초당 속도 변화량 이게 있잖아. 1초에 속도가 변했잖아. 그럼 이게 당연히 가속도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얘기한다. 가속도라는 거는 내가 아까 단위를 얘기하기 전에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럼 봐라. 시간 변화는 X축 성분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속도 변화는 Y축의 변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라?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네? 뭐야 이게? 기울기잖아. 이제는 외우는 거야.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지금 기울기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잖아. 기울기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돼요. 기울기 일정하니까. 근데 이게 일정하거든? 등가속 운동에서는? 그럼 당연히 얘가 값이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넌 질량이 변할 수 있냐 없냐? 이제 나중에 나와. 변할 수 있어. 그게 상대성 이론에 나와. 근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질량이 안 변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값을 곱해도 얘 값이 안 변하죠. 그래서 FT 그래프도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얘예요. ST 그래프. 자, 얘는 시간당 간 거리를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 시간당 거리.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빨라지는
가지니까 처음엔 요만큼 가지만 그 다음엔 요만큼 더 가고 그 다음엔 좀 더 가고 그 다음에 더 간단 말이야. 그럼 시간당 가는 거리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점점. 결론 찍어보면 1, 2, 3, 4, 5 이때 처음에는 조금 가지만 그 다음엔 조금 많이 가고 그 다음엔 좀 더 많이 가고 그 다음엔 더 많이 가. 그럼 이게 만나는 지점이 요리된단 말이야 지금. 그럼 이건 직선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옵니다. 곡선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그런데 요 위의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따져볼게. 지금 여기에 면적을 따져봅시다. VT 그래프에서의 면적.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는 거네?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네? 그럼 뭐야? 거리죠. 결국 여기에 면적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이 4개의 그래프 중에 문제에서 이걸 주면 VT 그래프를 주면은 땡큐 하셔야 돼요. 이걸 주면 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걸 줘놓고 이거 구하라 그러면 이 중간 변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모든 문제 볼 때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VT로 일단 바꾸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든 VT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걸 그리면 어떤 놈으로도 상호 변환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이고 이제 음수로 가는 것도 연습을 해볼게. 자, 쉬었다 합시다 이건.